이번 시간에는 쉘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명령어들을 실습해 보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쉘 커맨드는 이제 리눅스 커맨드 라인이라는 책에서 챕터 1에서 챕터 5까지 일단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명령어들은 이제 쉘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명령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명령어들은 뭐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실습을 해봐도 충분히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쉽게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명령어들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명령어는 RM입니다. RM 명령어는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삭제하는, 리무브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RM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삭제한 다음에 취소하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할 때 삭제돼도 되는지 꼭 잘 생각해 보시고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RMDIR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얘도 리무브고요. 뒤에는 이제 디렉터리라는 말이 들어서 디렉터리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제 RMDIR 명령어 같은 경우는 디렉터리에 하이 폴더나 파일이 없을 때만 삭제가 가능한 명령어예요. 그러면 이제 안에 뭔가 내용물이 있을 때 그 디렉터리를 삭제하고 싶다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에는 RM-RF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그 해당하는 디렉터리에 어떤 내용물들이 있더라도 삭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왓앱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제 실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이제 한번 해보면 mkdir,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make dir, 디렉토리를 새로 하나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dir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테스트 dir이라는 폴더로 이제 이동하고 싶으면 cd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고요. cd는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dir로 이동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고, 터치라는 명령은 여기에 있는 이름으로 파일을 새로 하나 생성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cd, change 디렉토리, 그리고 점점 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모 폴더로 이동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스트 dir 폴더에 있었는데 cd 땡땡 하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테스트 dir의 부모 폴더인 레포로 이제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rmdir하고 테스트 dir을 하려고 했는데, 테스트 dir에 조금 전에 우리가 파일 1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rmdir 명령을 써서 삭제를 하고 싶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다, 이런 에러가 나게 되죠. 그래서 rmdir로는 테스트 dir 폴더를 삭제할 수가 없고요. 폴더와 파일을 모두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rm 그리고 -rf라는 옵션을 주시고요. 그리고 테스트 dir 하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 dir 폴더가 모두 다 삭제가 되고 그 안에 있던 파일 1도 함께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ls는 뭐냐면 현재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리스트를 이제 조회해 보는 것인데, 테스트 dir을 찾아보면은 이미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파일이나 디렉터리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ln, 링크 커맨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n이라는 명령어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링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로서 이제 실제 링크 유형에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드 링크와 그 다음에 심볼릭 링크 혹은 이제 소프트 링크라고도 불리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드 링크는 파일에 아이노드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링크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심볼릭 링크는 윈도우즈에서 바로 가기와 같은 그런 링크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드링크의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일을 이제 하나 새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그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블럭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일의 정보를 보관하는 아이노드 블럭이 새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노드가 생성이 되면서 아이노드의 번호가 할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노드를 참조하고 있는 링크가 한 개가 되겠죠. 처음에 파일이 생기고 나면. 그리고 이제 이 아이노드를 가리키는 이 파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아이노드의 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은 아이노드를 통해서 이 아이노드를 참조하고 실제 파일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일 1에 대해서 하드링크를 새로 생성하게 되면은 새로운 아이노드가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 아이노드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같은 이제 실제 파일을 데이터 블럭을 참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노드를 참조하는 링크 카운트가 2로 증가하게 되는 이런 링크를 우리가 하드링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하드링크와 달리 심볼릭 링크는 실제 아이노드를 가리키는 그런 이제 링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이 파일을 참조하는 이제 그런 링크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원본 데이터에 참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링크 카운트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윈도우즈의 바로가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드링크는 파일의 아이노드를 공유하기 때문에 파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심볼릭 링크 같은 경우는 파일이나 디렉터리 참조가 가능해집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재 이 파일 1이라는 것과 파일 2라는 게 동일한 이제 아이노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링크 카운트가 2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 2를 지운 경우에는 링크 카운트가 1로 줄어들고 데이터 블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지막 남은 파일 1을 삭제하게 되면은 아이노드는 0으로 바뀌면서 실제 데이터 블럭에서도 데이터가 지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n 명령어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드 링크를 만들 때 이제 문법은 ln이란 명령어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원본 파일명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링크 이제 파일명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본은 examples.desktop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examples.desktop2라는 이제 링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볼릭 링크를 만들 때에는 이제 좀 옵션이 좀 붙는데 어떻게 하냐면 ln 명령어 다음에 -s라는 옵션을 주시고, 그리고 원본 파일명, 그리고 이제 링크 파일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심볼릭 링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현재 링크가 어떤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지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IO 리디렉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스트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이제 C로 코딩을 할 때 표준 입력, 그다음에 표준 출력 뭐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력과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표준 입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입력받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준 출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표준 스트림을 다른 경로로 재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IO 리디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터미널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해 놓고, 그리고 나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받을 때에는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데, 이게 이제 표준 입력, 즉 스탠다드 인이라고 부르고, 번호로는 샵 0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에서 이제 실행을 하다가 사용자에게 어떤 데이터를 출력해 주어야 할 때 표준 출력으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부르고, 번호로는 샵 1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샵 2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스트림은 지금 얘기한 대로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인은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스탠다드 아웃은 모니터,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도 역시 모니터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파일로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에러를 이제 스탠다드 아웃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로를 재지정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탠다드 아웃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지금 그 데이터를 모니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모니터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파일에 만약에 작성하고 싶다면 이런 표시를 해주면 이 뒤에 있는 파일 이름으로 현재 출력물이 이제 작성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출력하고 있는 데이터를 파일로 작성을 하는데 기존의 파일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출력을 하고 싶다. 즉 어펜드를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이제 꺽쇠를 2개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스탠다드 아웃으로 이제 재지정을 하고 싶다면은 2번이 제가 아까 스탠다드 에러라고 했고 1번이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스탠다드 에러를 스탠다드 아웃으로 재지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 2개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ls-al 하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과 디렉터리를 상세하게 보여달라. 이런 이제 명령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 상에서 이제 이 결과물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나온 결과를 우리가 모니터 상으로 보지 않고 파일로 받아서 나중에 확인하고 싶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를 작성한 다음에 뒤에 꺽쇠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파일명을 써주게 되면은 list.txt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명령의 결과를 이제 list.txt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실습으로 나와 있는 이 많은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을 해보면 제일 먼저 ls-al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현재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 리스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ls-al 한 다음에 꺽쇠를 써주고 그리고 list.txt 그러면은 이제 스탠다드 아웃으로 나오는 결과물을 list.txt 파일에다 저장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캐시라는 걸 이용해서 list.txt 하면은 list.txt에 있는 내용을 이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그런 명령어이고요. 그리고 이제 캐시라는 명령을 쓰고 그리고 파일 이름을 쓰지 않은 다음에 data.txt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입력한 이 글자들을 data.txt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저장을 동일하게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꺽쇠를 2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append가 됩니다. 즉 data.txt에 hello world가 2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cat data.txt 하면은 data.txt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이제 화면에 출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cat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열면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꺽쇠를 하고 data2.txt를 이제 쓰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명령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추측해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결과대로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알아볼 명령은 이제 파이프입니다. 파이프는 이렇게 생긴 L자처럼 생겼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L자가 아니고 엔터 위에 이제 백슬래시 위에 있는 이제 그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 기호의 표시는 뭐냐면 프로세스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겨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제 제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cat 하면은 이제 파일명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입력받은 이 데이터는 이제 리디렉션을 통해서 data.txt라는 파일에다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엔터를 입력하면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한 글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고 나면은 cat-n 그 다음에 data.txt 이러면 이제 -n이라는 옵션은 앞에 이제 넘버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실행한다면 현재 cat에 있는 이제 이 세 줄의 데이터가 다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뒤에 파이프 기호를 써주시고
그리고 grep 한 다음에 hello라는 글씨를 써주게 되면은 grep은 지금 현재 입력받은 데이터 중에 hello란 데이터를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줄 중에 hello라는 글씨가 있는 거는 1번 줄과 3번 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결과를 grep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그 입력 값에서 hello를 검색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파이프 기호가 앞에서 사용한 결과물을 뒤에 명령어의 입력 값으로 이제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 파이프 기호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은 ls-l은 현재 폴더의 모든 이제 파일과 디렉토리를 리스트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게 한 결과를 grep 한 다음에 에러 하면은 역시 이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명령어의 입력 값으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이제 grep은 이제 에러라는 글자로 이제 그 결과 입력 값에서 결과를 이제 뽑아내고 그리고 나온 결과만 보여주면은 파일명 중에 이렇게 이제 에러가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파이프 기호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를 필터링 하는데 사용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캣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캣에 이제 옵션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화면에 출력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봤었던 grep이라는 명령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파이프 기호이죠. 그래서 grep을 이용한 이제 그 명령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more라는 명령어의 입력 값으로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wc라는 캐릭터 개수 그리고 이 파일에 있는 워드의 개수 뭐 이런 것을 세는 이제 명령어인데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서 이제 옵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슬래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헤드나 테일이라는 명령어는 이제 이 파일의 이제 헤드 부분을 이제 보여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일은 마찬가지로 이제 파일의 이제 뒤쪽 부분에서 이제 몇 라인을 보여줄 건지 이제 알아보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sort 하는 이제 명령, 그 다음에 이제 unique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둘 다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LS를 한 다음에 파이프 명령을 통해서 sort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 보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구나 확인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